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 박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3시 응급실을 다녀온 재환자 얘기입니다. 72세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냥 저녁에 감자전 드셨을 뿐인데요. 평소에도 잘 드셨거든요. 응급실 의사들도 처음엔 뇌졸중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솔라닌 중독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냉장고에 한 달 넘게 보관해둔 감자에서 싹이 났는데 아깝다며 싹만 떼고 요리하신 거였어요.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설탕이 독이다. 당분을 줄여라.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으시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한의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설탕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늙을수록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 5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음식들이 나이 들면서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약식 동원, 즉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는 바로 그 의미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시한폭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응급실 내원 원인 중 무려 80%가 음식 관련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음식이 독이 되는지 한의학적 관점에서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위 기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소화효소 분비량이 매년 2%씩, 위산 분비는 더욱 급격히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20대 때 위산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아요.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고 세균을 죽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위에서 썩어가면서 독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둘째, 간의 해독 능력이 70대가 되면 20대 대비 30% 수준까지 떨어져요. 젊을 때는 알아서 처리했던 식품 첨가물, 농약 잔류물, 각종 화학물질들이 이제는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뇌에서 장신경 연결이 약화되면서 장의 연동운동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음식이 장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서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고 이때 독성물질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적체라고 표현합니다. 넷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염분이나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신장이 약해지면 독소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과 혈관 탄력의 급격한 저하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염증 반응이 더 강하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이 독이 되는 거예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소화 기능은 매년 평균 3%씩 감소하고 간 해독 능력은 5%씩 떨어진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음식은 바로 싹이 난 감자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할머니 사례가 바로 이 경우였어요. 감자 싹과 녹색으로 변한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식물이 벌레나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살충제예요. 젊은 사람들은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소량만 섭취해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솔라닌 중독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속이 메스꺼우면서 복통이 시작되고 2단계에서는 구토와 설사가 심해지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요. 3단계가 정말 위험한데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두통, 현기증, 시야가 흐려지고 심한 경우 환청이나 착각까지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의식이 저하되고 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해독 능력이 더욱 떨어져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청 자료에 따르면
감자 100g당 솔라닌 함량이 20mg을 넘으면 중독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싹이 난 감자는 이보다 10배 이상 높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감자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싹이 났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세요. 싹만 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솔라닌은 싹 주변뿐만 아니라 감자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둘째, 감자는 서늘하고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보다는 실온에서 보관하되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이 좋아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에 소진할 수 있는 양만 구입하세요. 셋째, 감자를 조리할 때는 첫 번째 삶은 물은 반드시 버리고 새물에 다시 끓이세요. 솔라닌이 물에 어느 정도 용해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익혀주세요. 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시든 토마토에는 토마틴, 곰팡이가 핀 당근에는 아플라톡신, 검게 변한 양파나 마늘에는 각종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조금 상했지만 아까우니까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먹자라는 생각, 정말 위험해요.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에 균사를 뻗고 있을 수 있거든요. 채소 보관의 좋은 방법으로는 구입 후 3일 이내 점검, 일주일을 절대 넘기지 말 것,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릴 것. 건강이 몇천 원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간편한 냉동식품을 많이 드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요. 시중 냉동 볶음밥 한 포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80에서 90%예요. 여기에 김치나 다른 반찬까지 함께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버리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짠맛을 느끼는 능력이 70대가 되면 20대의 50%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짜나? 별로 안 짠데? 하면서 더 짜게 드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몸은 정직해요.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오면 신장이 이를 배출하려고 애쓰는데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신부전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사시면서 매일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셨는데 3개월 만에 혈압이 20mmHg나 올랐어요. 발목이 퉁퉁 붓고 숨이 차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 신부전 초기 증상이었어요. 냉동식품의 맛을 내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기름과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2% 증가할 때마다 심장병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냉동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30%를 넘는 제품은 피하시고 요즘 저염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걸 선택하세요. 둘째, 한 번에 다 먹지 마시고 절반만 드세요.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서 나트륨을 희석시키고 칼륨 섭취를 늘리세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셋째, 가능하면 집에서 미리 만들어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볶음밥이나 국을 만들어서 1인분씩 나누어 냉동하면 훨씬 건강하고 경제적이에요. 넷째, 맛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 후추 등의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이런 재료들은 맛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생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은데 웬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마늘 자체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드시는 방법이 중요해요.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알리신이 위벽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위벽이 튼튼하고
위산 분비도 충분해서 버텨낼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위벽이 얇아지고 약해져서 자극을 견디기 힘들어져요.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위산 분비가 적어진 상태에서 강한 자극이 오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75세 할머니께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셨는데 한 달 후에 토요를 하며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위내시경을 해보니 위궤양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생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도 올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마늘의 항혈전 효과와 약물 효과가 겹치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들 수 있어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생마늘은 피하세요. 알리신이 하부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져요. 그럼 마늘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절대 생으로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거나 아니면 익혀서 드세요.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의 자극성은 줄어들면서도 건강 효과는 대부분 유지돼요. 둘째, 마늘을 다질 때는 10분 정도 그대로 놔두세요. 마늘을 으깨면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나제 효소와 만나서 알리신으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익히면 효소가 파괴되어서 알리신 생성이 줄어들어요. 셋째,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세요. 유제품의 단백질이 알리신의 자극을 완화시켜줘요. 마늘을 드신 후에 우유 한 잔 정도 드시면 위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하루 섭취량은 생마늘 기준으로 한쪽에서 두 쪽 정도로 제한하세요. 많이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의학적으로 마늘은 성질이 뜨거운 음식이에요. 열이 많으신 분들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면 안 돼요.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최고예요.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면류, 떡, 빵 같은 뭉친 음식들입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음식들인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20대와 비교했을 때 70대는 침 분비량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탄수화물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동, 냉면, 라면 같은 면류는 부드러우니까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충분히 씹지 않으면 침과 음식이 잘 섞이지 않아서 소화가 더 어려워져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고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면서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찹쌀로 만든 떡은 특히 소화가 어려워요. 찹쌀의 주성분인 아밀로펙틴은 소화효소로 분해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여기에 나이 들면서 위장 운동이 느려지니까 떡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78세 할아버지께서 인절미를 드신 후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오신 적이 있어요. 위내시경을 해보니 떡이 위에서 굳어져서 덩어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위세척을 해서 제거했지만 자칫하면 장폐세까지 올 뻔한 상황이었어요. 빵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식빵이나 크루아상 같은 부드러운 빵들은 침에 젖으면 끈적끈적해지면서 덩어리가 되기 쉬워요. 목에 걸릴 위험도 있고 위에서도 잘 풀어지지 않아요. 한의학적으로 이런 증상을 식적이라고 해요. 음식이 쌓여서 소화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식적이 생기면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트림이 나오면서 신맛이 올라오고 잠도 잘 안 와요.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면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끓여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라면도 봉지에 적힌 시간보다 1에서 2분 더 끓이시고 우동이나 소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물과 함께 드세요. 국물이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둘째, 천천히 오래 씹어서 드세요. 최소 20번 이상은 씹으셔야 해요.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침과 섞이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어요. 셋째, 떡을 드실 때는 작게 썰어서 소량씩 드세요. 한 번에 큰 덩어리로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차나 국물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특히 생강차나 유자차는 소화를 도와주니까 떡과 잘 어울려요. 넷째, 양을 줄이세요. 젊을 때 드시던 양의 절반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음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위장 부담이 5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식사 시간을 늘리고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2시간은 앉아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포드맵 식품입니다. 포드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쉽게 말해서 장에서 발효되기 쉬운 당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포드맵 식품으로는 사과, 배, 양파, 마늘, 콩류, 밀가루, 우유, 꿀 등이 있어요. 모두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소장에서 이런 당분들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줄어들어요. 락타아제, 수크라아제 같은 효소들 말이에요. 그러면 분해되지 않은 당분들이 대장으로 내려가서 장내 세균들이 발효시키기 시작해요. 발효 과정에서 대량의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복부 팽만, 가스, 설사가 생겨요. 심한 경우 탈수까지 올 수 있어요. 또 발효 과정에서 여러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장벽을 통해 흡수되면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장내 세균 균형이 깨진 어르신들에게는 더 심각해요.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난 상태에서 포드맵 식품이 들어오면 유해균들이 더욱 활발하게 독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3세 할머니께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사과 2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2주 후부터 설사와 복통이 시작됐고 한 달 후에는 탈수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사과의 과당과 소르비톨 때문에 장내 발효가 심해진 거였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건강하다고 해서 매일 콩나물국을 드셨는데 3주 만에 배에 가스가 차서 잠을 못 자겠다며 오셨어요. 콩의 올리고당 때문에 장내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난 경우였거든요. 호주 모나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포드맵 식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이 나이 들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사과나 배는 껍질을 벗기고 소량만 드세요. 껍질에 섬유소와 포드맵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콩류를 드실 때는 충분히 불린 후 삶은 물은 버리고 조리하세요. 올리고당의 상당 부분이 물에 용해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요. 셋째, 양파나 마늘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가열하면 포드맵 성분이 어느 정도 분해돼요. 그리고 양파 대신 파의 녹색 부분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우유 대신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세요.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일반 우유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두유나 아몬드 우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밀가루 음식을 드실 때는 소량씩 드시고 가능하면 쌀로 만든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쌀국수, 쌀빵, 쌀과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섯째, 대체 식품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사과 대신 바나나나 오렌지, 양파 대신 당근이나 파프리카, 콩 대신 호박이나 가지,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세요. 이런 식품들은 포드맵 함량이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일곱째,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드세요.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포드맵 식품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덟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드시면 독소 배출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포드맵 식품을 드신 후에는 물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한의학적으로 이런 증상을 습열이라고 표현해요.
몸 안에 습기와 열이 뭉쳐서 생기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보다는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생강차, 유자차, 보리차 같은 따뜻한 차들이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체질별로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소양인 체질에 열이 많은 체질은 생마늘, 생강, 고추 같은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조심하세요. 대신 배, 수박, 오이 같은 시원한 음식이 좋아요. 소음인 체질의 소화기가 약한 체질은 차가운 음식을 피하세요. 생채소, 차가운 물, 냉면보다는 따뜻한 음식들이 좋아요. 생강차, 대추차, 따뜻한 중류가 도움이 됩니다. 태음인 체질의 체격이 큰 체질은 고칼로리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조심하세요.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계절별로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봄에는 산나물을 깨끗이 씻어서 드시고 여름에는 차가운 음식을 과도하게 드시지 마세요. 가을에는 과일을 적당량만, 겨울에는 너무 뜨거운 음식을 피하세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도라지, 배, 무 같은 폐를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좋아요.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은 대부분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실 텐데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자몽의 성분이 약물 대사를 방해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도 과도하게 드시면 부정맥 위험이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 섭취를 절대 금해야 하고 계피나 여주 같은 혈당 강화 식품을 과도하게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줄이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새로운 건강식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탕보다 더 위험한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당장 냉장고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싹이 난 감자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 곰팡이가 핀 채소, 시든 토마토, 검게 변한 양파는 과감히 버리세요. 병원비가 훨씬 비싸거든요. 둘째, 냉동식품들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 권장량의 50%를 넘는 제품들은 가능하면 버리시고 앞으로는 저염 제품만 구입하세요. 셋째, 생마늘이나 생양파를 그대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중단하세요. 특히 공복에 드시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넷째, 면류나 떡류를 드실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충분히 익혀서 천천히 드세요. 다섯째,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하루에 반 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식습관 개선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저녁은 가능하면 6시 이전에 드시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밤에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음식을 드시면 독소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나누어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1시간에 한 컵 정도씩 천천히 드시면 돼요.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식후 1시간 후에 하는 게 좋아요. 걷기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도 과다 분비돼요. 명상, 음악 감상, 독서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수면의 질도 신경 쓰세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세요. 이 시간대에 간이 해독 작업을 하거든요. 수면 부족은 해독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요.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습관이 나빠지기 쉬워요. 자녀분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시고 가능하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3개월 후에는 혈압, 혈당, 소화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방법들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싹이 난 감자와 상한 채소, 둘째, 나트륨 폭탄인 냉동 가공식품, 셋째, 위를 자극하는 생마늘, 넷째, 소화 부담을 주는 면류와 떡류, 다섯째, 장에서 발효되는 포드맵 식품이었어요. 이 5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이 건강한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소병즉치, 대병난치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병은 치료하기 쉽지만 큰 병은 치료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지금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하는 길이에요. 3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첫째, 오늘 당장 냉장고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식사 시간을 늘리세요.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셋째, 가족들과 소통하세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찰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 건강 박사 김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